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인테리어 업계가 화랑을 맞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사기라든지 사기로 의심되는 어떤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인테리어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 잔금의 비중이 거의 없거나 너무 적을 때는 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. 잔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준공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하자가 없다, 계약대로 잘 이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주는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이 하자가 없을 것을 담보를 하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를 고쳐줄 것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잔금의 비중이 거의 없다면 이 하자가 생겨도 고쳐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현행법상 1,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는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키스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를 맡긴 업체가 정상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이 사기를 당하셨다면은 당연히 형사상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내 건축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 것과 더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죄명을 추가를 해서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내가 피해금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테리어 대금을 입금한 그 계좌 혹은 이 사업장에 있는 그 부동산, 그리고 뭐 이게 임차 사무실이라면 뭐 임대 보증금 같은 것들이 있겠죠.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두고 그래서 내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것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요소입니다. 인테리어 분야는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하자가 있는 인테리어인지 혹은 이게 처음부터 어떤 불손한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계약서를 이제 업자가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계약서 검토, 그리고 이 건설 분야에 대한 지식, 그리고 사기 분야에 대한 지식, 이런 지식들이 많은 전문가, 그리고 이런 사건들 많이 처리해 본 전문가와 사건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